QLD TQQQ 들고 계신 분들, 요즘 제일 위험한 건 하락이 아닙니다. 손실이 커서가 아니라 내 머리가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레버리지는 가격을 3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감정을 3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계좌가 무너지는 날은 시장이 끝장나서가 아니라 내가 규칙을 버린 날입니다. 돈은 중력처럼 작용합니다. 무게가 있는 곳으로 모든 게 끌려갑니다. 기회도, 정보도, 사람도, 시간도 결국 돈이 있는 곳으로 붙습니다. 반대로 새는 곳에는 불필요한 소비와 급한 결론과 후회가 붙습니다. 돈의 중력은 기적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돈이 돈을 끌어당기는 구조, 그리고 내가 그 구조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규칙,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1억을 너무 가볍게 봅니다. 1억을 손으로 직접 써보라고 하면 1부터 1억까지 쓰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만큼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장 앞에서는 1억이 종이장처럼 느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숫자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중력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QLD TQQQ는 이 중력을 극단으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잘 쓰면 돈의 중력이 빨리 생기고 잘못 쓰면 돈의 중력이 아니라 돈의 블랙홀이 됩니다. 올라갈 때는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려갈 때는 내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QLD TQQQ는 종목이 아니라 엔진입니다. 엔진에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브레이크는 감정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대세 하락, 큰 하락이 왔을 때 망하는 패턴은 늘 같습니다. 바닥을 맞추겠다고 속도를 올리다가 한 번 더 빠질 때 손이 묶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전량 손절이거나 공포 매도 후 추격 매수입니다. 이게 한 세트입니다. 이 세트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없어서입니다. 시장이 나쁘면 누구나 흔들립니다. 차이는 흔들리는데도 계좌가 죽지 않게 설계했느냐입니다. 돈은 1, 2, 3, 4처럼 늘지 않습니다. 돈은 1, 2, 4, 8, 16처럼 늘어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보통 사람들이 포기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큰 하락 구간은 실력보다 체력입니다.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돈의 중력을 구간별로 찢어서 붙여보겠습니다. 1천만, 1억, 10억. 이 세 구간은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방식으로 밀면 중간에서 무너집니다. 먼저 100만원에서 1천만입니다. 이 구간은 투자 실력이 아니라 새는 구멍을 막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정보가 아니라 자동화입니다. 자동이체, 소비 상한선, 투자 계좌 분리, 이게 전부입니다. 이 구간에서 레버리지를 너무 빨리 들면 돈이 커지기 전에 감정이 커져서 습관이 깨집니다. 그래서 1천만 전에는 원칙이 하나입니다. 무조건 살아남는 루틴을 먼저 만듭니다. 매수는 적어도 되고 중단은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력이 생기는 건 돈이 늘어서가 아니라 규칙이 쌓여서입니다. 다음이 1천만에서 1억입니다. 여기서부터 돈의 중력이 조금씩 보입니다. 왜냐면 작은 수익이 생기면 내 안에 위험한 착각이 생깁니다. 내가 맞췄다. 내가 감이 있다. 이 착각이 1억 가는 길에 최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규칙을 단단하게 만드는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 QLD TQQQ를 하더라도 반드시 기준을 지수로 잡습니다. TQQQ 차트만 보면 진폭 때문에 내 기준이 매번 바뀝니다. 기준은 QQQ 같은 현물 지수의 추세입니다. 21선, 61선, 201선 같은 큰 흐름을 중심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상승장은 속도를 내도 되지만 대세 하락에서는 속도를 내면 끝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현금입니다. 현금은 수익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큰 하락에서는 현금이 수익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복구 확률을 올립니다. 레버리지 계좌는 한번 깨지면 다음 기회를 잡을 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1천만에서 1억 구간에서는 원칙을 하나 더 붙입니다. 현금이 없으면 매수도 없습니다. 매수보다 중요한 건 다음 매수를 할 손을 남기는 겁니다. 다음이 1억에서 10억입니다. 이 구간은 중력이 작동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돈이 돈을 끌어당깁니다. 정보 접근이 달라지고 선택지가 달라지고 시간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레버리지로 번 돈을 레버리지로만 굴립니다. 그러면 중력이 아니라 회전목마입니다. 계속 돌아가는데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1억 이후에는 규칙이 바뀌어야 합니다. 레버리지로 만든 수익의 일부는 반드시 중력 저장고로 옮겨야 합니다. 배당 현금 흐름, 방어자산, 혹은 그냥 현금,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중력이 안정적으로 커집니다. 이제 대세 하락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큰 하락에서 가장 위험한 건 첫 하락이 아닙니다.
첫 하락은 충격입니다. 진짜 위험은 그 다음입니다. 반등이 나옵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다시 빠집니다. 이 두 번째 하락이 계좌를 찢습니다. 왜냐면 반등에서 희망을 먹고 다시 빠질 때 분노로 매수 속도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하락은 산막입니다. 하락 초반, 하락 중반, 패닉 구간. 이 산막에서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하락 초반은 뉴스가 무섭고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구간입니다. 이때는 절대 속도를 올리면 안 됩니다. 작은 반등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여기서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기준선을 정합니다. 지수 기준으로 21선 아래인지, 61선 아래인지, 201선 근처인지. 둘째, 내 탄환을 나눕니다. 분할 횟수가 아니라 간격입니다. 3번을 나눠도 간격이 촘촘하면 올인입니다. 하락 중반은 반등이 점점 약해지고 계좌가 천천히 잠식되는 구간입니다. 이때 대부분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매수를 더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추세가 꺾인 상태에서 레버리지는 시간이 내 편이 아니라 내 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간격을 넓혀야 합니다. 현금 비중을 더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로 해야 합니다. 방어 매수란 평균 단가를 예쁘게 만드는 매수가 아니라 다음 반등 때 숨을 쉴 수 있게 만드는 매수입니다. 패닉 구간은 다들 끝났다고 말하는 구간입니다. 이때도 올인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다음 상승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 구간에 탄환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분할은 내가 제일 사고 싶어지는 날이 아니라 내가 제일 하기 싫어지는 날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느냐? 원칙은 간단합니다. 분할은 횟수가 아니라 간격입니다. 간격은 내 멘탈에 흔들린 만큼 넓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수가 고점 대비 일정 폭 하락할 때마다 한 번씩 혹은 큰 이동평균선 구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구간으로 나눕니다. 촘촘하게 사면 한 번 더 빠질 때 아무것도 못합니다. 큰 하락은 늘 한 번 더 옵니다. 이걸 전제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절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레버리지에서 손절이 어려운 이유는 손절이 나빠서가 아니라 대부분 손절을 할 때 이미 늦어서입니다. 그래서 손절 대신 구조조정을 씁니다. 구조조정은 4가지입니다. 비중 조절, 매수 속도 조절, 분할 간격 조절, 현금 비중 확대. 이 4가지가 브레이크입니다. 손절을 할 거면 미리 정해둔 규칙으로 합니다. 감정으로 하는 손절은 거의 항상 바닥 근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팔면 그 다음은 추격 매수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레버리지의 함정입니다. 익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버리지는 오를 때도 빨라서 욕심이 쉽게 붙습니다. 그래서 익절은 감정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정고점 부근, 혹은 큰 이동평균선 회복 구간, 혹은 강한 추세 전환 확인 구간, 이런 곳에서 일부를 정리합니다. 일부라는 게 핵심입니다. 전량이 아니라 일부입니다. 일부를 정리해서 무엇을 하느냐? 중력 저장고로 옮깁니다. 이게 돈의 중력입니다. 레버리지로 만든 결과를 고정시키는 과정. 이 과정이 없으면 계좌는 커져도 중력은 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대세 하락에서는 매수보다 더 중요한 기술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은 규칙을 지키는 겁니다. 기준선 위로 회복하기 전에는 속도를 올리지 않는다. 현금 비중이 일정 이하로 내려가면 매수를 멈춘다. 손익이 아니라 구조가 먼저다. 이게 기다림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야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까?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을 걸지 않는 구조입니다. 들어갈 구간이면 들어가되 항상 다음 탄환을 남깁니다. 기다릴 구간이면 기다리되 기준선이 오면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시장이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내가 내일 어떻게 행동할지는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결국 파산 아닌가요? 파산은 레버리지 때문이 아니라 구조 없이 레버리지를 써서입니다. 큰 하락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할인이고 준비 없는 사람에게는 파산입니다. 레버리지는 파산 도구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가속기입니다. 평단을 낮추면 언젠가 오르지 않나요? 언젠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젠가까지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레버리지에서 중요한 건 방향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시간이 내 편이 되려면 계좌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단을 낮추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목표는 생존이고 생존의 결과로 평균이 낮아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작아서 의미가 없다는 생각.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중력은 처음엔 느껴지지 않습니다. 작은 씨앗이 모일 때는 변화가 느리지만 어느 순간부터 속도가 바뀝니다. 100만원이 200만원이 되는 건 느리게 보이지만 1억이 2억이 되는 건 훨씬 빠르게 체감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수익률보다 구조를 먼저 만듭니다. 소비 구조를 막고 부채 구조를 단단히 관리하고 충동 매매 구조를 끊으면 씨앗이 남습니다. 씨앗이 남으면 중력이 생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QLD TQQQ로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 저는 비웃지 않습니다. 다만 목표가 클수록 그 목표는 중력처럼 당신의 시간을 끌어당깁니다.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전부를 바꿉니다. 바닥 맞추기, 뉴스 따라가기, 남의 확신 빌리기에 시간을 쓰면 중력은 커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수 구간, 현금 규칙, 분할 간격, 익절 규칙, 이 네 가지를 종이에 적고 그 종이를 지키는 데에 시간을 쓰면 돈이 돈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꾸시면 됩니다. 시장을 맞추려 하지 말고 내 행동을 고정시키는 것. 큰 하락은 끝이 아니라 중력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